오늘은 전 세계적으로도 효능을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삼, 고려은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들어가기에 앞서 수삼은 밭에서 수확한 삼을, 백삼은 4년근 이상의 삼을 껍질을 벗긴 후 그늘에 말려 노르스름하게 보이는 삼을 의미하고, 홍삼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쪄서 말려 붉으스리한 색을 띤 삼을 뜻하며, 흑삼은 찌고 말리는 과정을 9번 반복하여 검은빛을 띠는 삼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인삼이나 홍삼, 흑삼의 대표 성분이라 할 수 있는 사포닌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저분자 사포닌으로 흡수되어야 하는데, 한국인 10명 중 4명이 이런 미생물이 부족하여 장내에서 대부분의 사포닌이 흡수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까닭에 발효 인삼, 발효 홍삼, 발효 흑삼 등으로 발효를 강조하는 여러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도대체 인삼이 뭐길래 이렇게 인삼, 홍삼, 흑삼 하며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삼을 선택하는 걸까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홍삼 시장은 건기식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10년 이상 지켜오며 2023년 매출 약 1조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 중동이나 유럽 등지에서도 인삼을 주 성분으로 하는 진산화가 지금까지도 오랜 동안 사랑을 받아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선 인삼이 동양의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먼저 알아봐야 해요. 동양의학에서 인삼은 인체의 엔진에 속하는 심장의 양의 기운, 즉 열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유일한 약재예요. 이는 마치 태양이 만물의 생성과 생장에 필수적이듯 인체 모든 세포의 생성과 생장에 필수적인데, 인삼이 이러한 심장에 열에너지를 공급해 주어 심장 본래의 기능을 강하게 해준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심장에 열에너지를 올려주는 약재로 동양의 약초 중에서 인삼처럼 강력한 약재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심장의 펌프력이 느리고 약하여 맥박에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인삼이나 홍삼이 필요하겠지만, 평소에도 속열이 많아 더위를 타고 땀을 많이 흘린다면 인삼이나 홍삼을 쓰면 안 되겠네요? 라고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의 경우도 만일 심장에 우라병이 잠복되어 있다면 인삼을 쓰기가 어렵고, 후자의 경우도 평소 속에 열이 심해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킨다 하여도 기운이 많이 쇠약해져 있거나 나이가 60을 넘었거나 또 혈액의 기능이 현저히 쇠약해져 있는 경우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는 동양의학의 원리가 현재 밖으로 나타나는 증상만을 보고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근본 원인을 찾아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런데 홍삼은 열이 많은 사람에게도 부작용 없이 쓸 수 있다고 하던데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물론 홍삼이 인삼과는 다르게 복용 후 심장을 후끈 달구듯 열이 훅 올라오는 증상이 크지 않으므로 그렇게 물어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20년 이상 약국에서 한약 상담을 해오며 느낀 건, 홍삼을 오래 드신 후 면역이 좋아지고 기운이 좋아졌단 말뿐 아니라 며칠째 코피가 터져 멈추질 않거나 편도선이 몇 달째 부어오르고 부비동염이 낫질 않고 점점 심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접했었기에, 저는 홍삼도 인삼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체질에 맞추어 때론 현재 증상과 병의 원인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왜 몸의 기운이 좋아지고 감기 자체는 덜 걸린다 하여도 누군가는 잘 낫지 않은 피부염이나 인후두부의 염증으로, 또 누군가는 심장 자체에 열을 주어 혀의 통증이 낫질 않거나 때론 혈액 자체에 열이 차올라 혈액이 걸쭉해지고 뇌로 압이 차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럼 홍삼을 9번 찐 흑삼이나 발효 홍삼은 어때요?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인삼을 찌고 건조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인삼에 함유된 사포닌과 아미노산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면서 사포닌, 아미노산 결합체가 증가되게 되어요. 이 결합체가 많아질수록 인삼의 색은 흑색에 가까워지고요. 또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미생물에 의한 발효가 이루어지면서 분자량은 더 줄어들게 되어요. 이는 원래 수용성과 지용성 성분을 모두 가진 사포닌이 지용성이 강한 사포닌으로 점차 변화되고 장 내부에서 그리고 각 세포 수준에서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인체의 모든 세포는 인지질이라는 기름 성분의 막으로 둘러싸여
지용성 사포닌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실제 여러 논문에서도 흑삼은 홍삼에 비해 항노화 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면역세포에 더 잘 흡수되어 면역력과 항암 작용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죠. 물론 제대로 만들고 말리는 과정에서 발효 환경까지 좋은 흑삼이 그런 효능을 나타내려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고요. 그럼 동양의학적 원리로 흑삼은 어떨까요? 심장의 열 에너지를 강하게 보충해주는 인삼의 기능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령 임상에서 인삼을 써보면 인삼의 열 에너지는 아주 강하여 심장을 강하게 활성화하고 자극하는 것 같아요. 홍삼이나 흑삼은 열 에너지 자체는 뭔가 쪼개지고 약해져 분산된 느낌이고요. 특히 흑삼이 홍삼에 비해서 그 열 에너지는 복용 후에도 열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느낌이죠. 따라서 임상에서 홍삼이나 흑삼을 쓸 때는 심장이 아주 예민하신 분들께 심장의 열 에너지를 은근하게 올려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요. 하지만 홍삼, 흑삼에도 그 열 에너지가 쪼개져 있을 뿐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그 또한 열 에너지가 축적되고 가중되면서 몸의 열기를 올려줄 수 있으니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하죠. 당연히 음액이 부족하여 화열이 상치로 오르는 음호화동 체질이나 평소 속열이 많은 아이들에겐 인삼뿐 아니라 홍삼이나 흑삼도 조심 또 조심하라 말씀드려야 하고요. 참고로 심장의 기운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라도 인체에 열을 올리는 약초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열기가 넘쳐 피부염이나 두통, 코피 같은 증상으로 고생할 수 있으니 먹는 기한 또한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홍삼이건 또 흑삼이나 발효 홍삼이건 체질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맞다라고 하는 건 사실 깊이가 없는 단편적인 설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인삼에 비해 홍삼이 또 홍삼에 비해선 흑삼이 여기에 발효까지 한 발효 홍삼이나 흑삼이 인체에 더 잘 흡수되고 말단세포나 면역세포에 더 잘 적용된다는 점과 그럼에도 심장의 활력을 강하게 높이는 데는 홍삼이나 흑삼이 아닌 강한 열 에너지를 그대로 심장에 전달할 수 있는 인삼이 더 낫다라는 정도로 인삼을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많이 되었던 컴파운드 K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컴파운드 K는 자연산 산삼에서 일부 검출되는, 즉 산삼이 오랜 동안 자연 속에서 흙 속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자연적으로 생성된 사포닌을 말해요. 그 함량도 산삼 1kg당 11에서 110mg 정도로 아주 극소량이고요. 당연히 이 성분은 인삼이나 홍삼에선 자연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성분이에요. 하지만 인삼을 미생물과 효소를 이용해 발효를 시키면 일부 사포닌이 CK로 변화하면서 어느 정도의 양을 얻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발전했어요. GB 같은 회사에선 한 병당 CK가 50mg 정도 들어있는 기술력을 선보였고요. 이러한 CK는 인삼과 홍삼에 들어있는 대표 사포닌인 알비온, 알지온, RG3에 비해 분자량이 적은 편이에요. 또 물에만 잘 녹는 친수성이 아닌 중간 극성을 가져 친수성과 친유성을 모두 가지므로 장 내부에서 거의 100% 흡수되게 되고요. 이는 한국인 대부분이 장내 미생물 부족으로 홍삼이나 인삼 사포닌을 장내에서 3에서 5% 정도밖에는 흡수시키지 못한다는 결과와는 사뭇 대조적이죠. 당연히 CK가 분자량이 적고 중간 극성을 지니므로 세포 수준에서 더 나아가 면역세포나 뇌세포 수준에서 다른 사포닌보다 더 잘 흡수되어 약효를 나타내게 된다는 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겠고요. 그러니 CK가 왜 만병통치약처럼 노화를 방지하고 몸에 활력을 주고 간의 기능을 올리며 면역을 올려주어 NK세포의 활성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항암 환자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간의 기능이 올라가니 영양소의 합성과 분해 기능이 좋아져 당뇨병이나 동맥경화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 건강에 관한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충분히 납득이 될 이야기고요. 하지만 CK는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심장에 열 에너지를 보충한 기능은 어떨까요? 왜 CK도 오래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찾아낸 것은 SCI 논문에 게재된 CK에 대한 심혈관 장애 개선 효과예요. 논문의 결론은 CK의 섭취가 좌심실 수축기압을 유의적으로 증가시켜 혈행 기능을 개선시킨다라는 것이었죠. 이 말은
결국 CK는 심장의 추동력을 올려 심장의 수축력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CK는 인삼처럼 심장에 불기운을 주듯 뜨거운 열기를 주는 방식이 아닌 열 에너지가 상당히 쪼개지고 분산된 형태로 심장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느낌이었네요. 제가 CK를 먹었을 때도 열이 올라오는 느낌은 아예 느껴지지 않았고요. 참고로 저는 인삼이나 홍삼은 먹고 난 후 한두 시간 안에 열이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또 저뿐 아니라 주변 분들에게 며칠간 드시게 해보면서 느꼈던 건 이 CK로 열이 올라오는 분은 아예 없이였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런 장점은 인삼이나 홍삼이 꼭 필요한데 심장이 예민하여 이를 쓰기 어려운 사람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가령 여름에 더위를 먹고 너무 더워하면서도 기력이 빠져 힘드신 분께도 CK는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라병이 오래되어 가슴에 열불이 있으나 기력이 약해지신 분들, 그리고 음호화동이 오래되어 기운까지 쇠약해지신 분들에게까지 CK는 몸에 열을 올리지 않으면서 심장을 활성화시키고 간과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정말 좋은 성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다만 홍삼에서보다 더 쪼개져 있는 이런 열 에너지도 결국 모이면 인체의 열기를 올릴 수 있게 약사로서 체질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용량과 기간을 정해가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되어요. 오늘 인삼이나 홍삼, 흑삼 및 CK에 대한 제 나름의 정리를 자세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궁금한 건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